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심장부인 용산 한복판에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거대한 금싸라기 땅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바로 그것, 용산 미군 기지 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곳은 오롯이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100% 생태 자연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원칙이 철통같이 지켜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정부가 이 원칙의 기조를 흔드는 충격적인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바로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 가능성 검토입니다. 도대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이 거대한 생태공원 계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공원으로 채워질 줄 알았던 이 땅에 정말 아파트 숲이 들어서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안타깝게 폐기되었던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이 왜 이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짓는다면 몇 채나 지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직면한 현실적인 난관은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정부가 마음대로 삽을 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라는 거대한 법적 장벽 때문입니다. 이 법의 제4조 2항을 살펴보면 아주 엄격한 문구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 부지를 공원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법조문 자체가 완전 단호합니다. 공원 외에는 절대 안 된다고 국가의 손발을 꽁꽁 묶어둔 셈입니다. 이 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용산공원 자체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역을 정확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지정된 총 면적은 무려 3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정확히 300만 1천 제곱미터이죠. 이 거대한 땅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체 부지입니다. 원래부터 미군 기지가 있던 핵심 지역으로 녹지를 품은 용산공원의 진짜 알짜배기 부지입니다. 면적만 무려 243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가장 뜨겁게 거론되는 용산 어린이정원도 바로 이 본체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는 복합시설 조성지구입니다.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 캠프킴과 같이 본체 부지 저변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곳들은 이미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의 트랙을 밟고 있죠. 이 지구들을 다 합치면 약 18만 제곱미터입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공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편입된 인근 편입 부지입니다. 이 방위산업청 부지나 군인 아파트 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부지들은 애초에 본체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뜯어고치지 않고 기본 계획만 살짝 바꾸면 이론상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나중에 편입된 부자들은 우회로가 있지만 진짜 핵심인 본체 부지에 아파트를 올리려면 현행 특별법의 철벽 방어를 무너뜨려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지정된 총 면적은 무려 3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정확히는 300만 1천 제곱미터죠. 이 거대한 땅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본체 부지입니다. 원래부터 미군 기지가 있던 핵심 지역으로 녹지를 품은 용산공원의 진짜 알짜배기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복합시설 조성 지구입니다.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 캠프킴 같이 본체 부지 주변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곳들은 이미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의 트랙을 밟고 있죠. 이 지구들을 다 합치면 약 18만 제곱미터입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공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편입된 인근 편입 부지입니다. 옆 방위산업청 부지나 군인 아파트 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부지들은 애초에 본체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뜯어고치지 않고 기본 계획만 살짝 바꾸면 이론상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나중에 편입된 부지들은 우회로가 있지만 진짜 핵심인 본체 부지에 아파트를 올리려면 현행 특별법의 철벽 방어를 무너뜨려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벽 같은 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시계 바늘을 몇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병원 의원이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안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국민의 심각한 주거 불안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체 부지 일부를 택지로 둔갑시켜 주택 공급에 쓰자는 거였죠. 하지만 이 법안은 당시 엄청난 사회적 반발과 정치적 공방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쓸쓸하게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죽었던 법안이 다시 언론과 정치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걸까요? 현재 국회 본회의 부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귀형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체 부지 안에 어린이 정원이나 장교 숙소에 아파트를 짓게 해준 내용이 아닙니다. 캠프킨 같은 산재 부지나 복합용도 지역의 녹지 비율을 살짝 낮추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복귀형 의원안으로는 본체 부지 내 주택 건설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에 폐기되었던 강병원 의원안이 마법처럼 다시 소환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본체 부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과거 강 의원의 법안처럼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뚫어주는 파격적인 추가 개정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됐던 그 옛날의 법안이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일 추가 개정안의 형태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국토부 내부에서도 고민은 깊습니다. 옛 방사청 부지나 군인 아파트처럼 본체 부지가 아닌 곳들은 아예 공원 조성 부지라는 울타리에서 제척해버린 뒤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다른 법을 적용하는 우회로도 이론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 우회로에 대해 정도가 아니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꼼수를 쓰기보다는 특별법 자체에 명확한 예의 근거를 당당히 마련한 뒤 정석대로 공공주택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비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법을 고친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 땅에 아파트를 몇 가구나 지을 수 있을까요? 과거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던 폐기 법안을 보면 택지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선을 6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아예 못 박아 두었습니다. 참 기묘하게도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지목한 땅들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 장교 숙소 5단지, 방위사업청 부지, 그리고 군인 아파트, 부지까지 전부 다 합친 면적이 49만 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아직 미국은행에서 넘겨받지 못한 수성구 부지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다 더해봐야 총 5만 8천 제곱미터 남짓, 합산하면 약 56만 9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과거 강 의원 법안이 제시했던 상한선이 6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수치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오차가 적죠. 당시 강 의원은 용산공원 건역 전체 300만 제곱미터 중 20%에 해당하는 60만 제곱미터를 떼어내고 가구당 평균 면적을 70제곱미터로 잡은 뒤 용적률을 무려 1000%까지 끌어올린 초고밀 개발을 하면 무려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만 가구라면 서울 도심의 미니 신도시 하나가 통째로 생기는 수준입니다. 서민들의 주택난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숫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비현실적인 정치적 수사에 가깝습니다. 냉정한 현실의 칼날로 이 숫자를 난도질해볼까요? 현재 한창 공공개발이 진행 중인 캠프킨 부지를 보겠습니다. 4만 8천 제곱미터 면적에 책정된 공급 목표치가 대략 2,500호 정도입니다. 일반 제곱미터당 약 521호의 주택 밀도가 나오는 셈이죠. 이 밀도 법칙을 그대로 60만 제곱미터에 대입해 단순 계산해봐도 현실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최대 공급치는 약 3만호 수준입니다. 8만호라던 주장이 순식간에 3만호로 반토막이 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이 3만호라는 숫자도 아주 순진한 계산에 불과합니다. 아파트만 덩그러니 지을 수 있나요? 입주민들이 숨쉬고 살아갈 도로를 깔아야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단지 내 필수 녹지와 역사적 보존시설 그리고 미군 기지 특유의 심각한 토양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 구역까지 전부 다 빼내야 합니다. 이 모든 필수 기반 시설 면적을 도려내고 나면 아파트 건물에 올라갈 진짜 순수 주택 용지는 60만 제곱미터에서 처참하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 공급 물량은 3만 호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다 열어놓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급한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서울 시내 집값은 불안하고 당장 공급 물량 시그널은 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법을 고치고 용적률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우리의 눈앞에 가로막는 훨씬 더 거대하고 시퍼런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반환기지와 토양오염이라는 현실의 벽입니다. 냉정하게 실상을 들여다볼까요? 용산공원 본체 부지로 지정된 기존 미군기지 전체 면적 243만 제곱미터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땅은 고작 31%에 불과합니다. 숫자로 치면 약 76만 4천 제곱미터죠. 나머지 69%, 즉 166만 2천 제곱미터에 달하면 어마어마한 면적은 아직도 우리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군이 전미하고 있는 미반환 상태입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법을 일사천리로 개정하고 이군이 땅을 빨리 넘겨준다고 쳐봅시다. 그럼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스포츠필드나 장교 숙소 오단지처럼 이미 우리 품으로 돌아온 부지들조차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해 땅속 깊은 곳까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정밀 오염 조사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한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땅을 넘겨받아도 그 오염된 토양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는 최소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독성이 가득한 땅 위에 당장 사람을 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지금 당장 정치권이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통과시킨다 해도 내후년에 당장 모델하우스를 짓고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은 물리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급심한 공급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랜 세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쌓아올린 온전한 생태공원 조성이라는 100년대계의 기본 계획까지 허물어뜨리며 무리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물론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베어 쓸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무리하게 뜯어고치고 공청회를 열며 소란을 피우기 전에 정부가 진정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멈춰서 있는 미국 기지 반환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속도를 내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철저한 환경오염 정화를 선행하는 것, 그것이 순서 아닐까요? 용산공원 부지는 다 몇 년 반짝하고 말 일회성 주택 공급 요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에 당당히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이고 환경적인 거대한 유산입니다. 조급한 정치적인 수사보다는 차갑고 치밀한 현실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대형 심층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의 논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